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지방으로 온기가 번질 것인지 지방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기다렸다가 서울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지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위센자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좋은 거 가지고 계십니다. 궁평을 지금 사신다는 분이 있으면 파는 게 좋을까요?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좀 잘 안 팔리다가 갑자기 최근에 매건이 들어온 거야. 맞아요. 매수콜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갈 곳이 너무 올라서 잠실 가고 싶으시대요. 의뢰 가격이 올라가면 기다렸다가 파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1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이 저 지금 매수콜 왔는데 팔까 말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냥 파시면 안 돼요, 지금. 왜냐면은 그러니까 가실 곳을 어느 정도 결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도 가계약금 들어오고 계약금 들어오면 우리도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곳은 저만치 가버리고 우리 집은 팔아버렸고 다시 우리 집을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 1주택 은 가지고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어떤 계획 없이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곳이 잠시 많이 오르셨다라고 하면 대체자인 어느 곳을 내가 매수할 수 있는지 갈아탈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근데 여기서 확인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뭐 네이버로 만약에 내가 매수콜이 왔어. 근데 내가 매일 갈아탈 곳을 네이버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요 정도면 되는구나 하고 대출 계획 대출 요 정도로 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본인의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고 갈아타려고 콜을 넣었는데 네이버 부동산 전혀 다 완전 달라. 출발 가격이 달라. 예를 들면 네이버에 13억으로 나왔는데 실제 현장 가면은 16억, 17억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그냥 매물의 호가들, 매물 올라와 있는 가격들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곳에 최소한 전화하셔가지고 출발 가능한 매물이 어느 선인지 가능한 매물 요거 하니까 출발이 가능한지 계좌가 안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고 매물이 없는 경우도 사실 너무 매물이 정말 뭐 2,000단지에 3-4개인데 네이버 매물 같은 게 뭐 7, 80개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입장에서는 매물 있겠지라고 하시는데 계좌 안 나오는 경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센자 갈아타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위센자에서 잠실 가시려면 지금 굉장히 많이 보태셔야 돼요. 적어도 이제 잠실권역에 전화 주시고 내가 갈아타기가 실행이 가능한지 만약에 잠실이 안 된다면 그 주변의 송파 권역 내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게 맞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계획 세우신 다음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 먼저 하시고 알아봐야지 이렇게 되시면은 못 갈아타실 수 있어요. 대출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출이 기존 집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집에 주담대를 일으킬 때는 신DTI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집을 처분을 하고 그 다음 집으로 가야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이 안 팔렸는데 그 다음 집부터 잡는 계약금 날릴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출 계획 잘 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파파 예선? 네. 1주택인데 전세 살고 있고 전세 대출 현재 3억인데 1주택자라서 계약 갱신할 때 현재 조건으로 대출 유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 유주택자에 대한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규제 때문에 약간 불안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갱신권 같은 경우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그 대출 은행 규정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1주택자 전세자금 실행한 그 은행에서 확답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계약갱신, 즉 갱신권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본인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신용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 사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량 차주라는 조건 하에서는 DSR 보지 않고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받으신 은행에서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로키 712님, 부산 1급지 움직이고 있는데 부산시장 어떻게 될까요? 삼익빛이 사세요, 그냥 뭐. 삼빛? 네. 너무. 네네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진짜 그 사이에. 네. 그래서 뭐 오르는 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오른 것보다는. 왜냐하면 부산이 되게 시장 지금 안 좋은 거거든, 수치상으로는. 그쵸. 물량도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특히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들은 괜찮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물량이 몰린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도 16개나 있기 때문에 구군이. 그래서 물량이 몰린 데들은 지금도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입주장이 끝나가는데 먼저 움직인 지역들이 있긴 해요. 그런 지역들은 조금, 그리고 또 심지어 좋은 입지인데 빠져 있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닥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예. 근데 1급지는
지방 뭐 소멸 얘기 나와도 부산 정도 7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지방으로 온기가 번질 것인지 지방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기다렸다가 서울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지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이거는 그 지방 서울 다 지역을 지우신 다음에 그냥 상품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 더 좋은 거 할 수 있으면 서울 좋은 거 하는 게 낫죠. 부산보다. 네, 정답입니다. 예. 보금자리론 2.23%. 와, 진짜 부럽다. 2.23% 보금자리론 갖고 계신데 와우. 30년 고정 이런 게 있었어? 30년 고정이? 왜냐면은 이제 보금자리로는 장기 고정금리니까 10년, 20년, 30년, 뭐 40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왜 상환하셔야 될까? 2.23이면 너무 좋은 대출금리인데. 이거 내가 인수 못 받나? 아니 우리 이재덕님 지금 이걸로 만약에 상환하게 되시면 거의 2%가 더 붙는 금리로 은행 대출 가셔야 될 텐데 왜 그러셔야 될까요? 맞아요. 그냥 조금 더 감사함으로. 2%대 금리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그렇죠. 네. 부럽습니다. 자랑하시려는 거 아니었을까? 예. 네. 야, 이런 게 있었어요? 30년 고정이? 네네. 왜냐하면은 19년 뭐 그 정도에 하시고 그러니까 보통 장기 고정금리잖아요. 정책자금 대출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2%대로 하셨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보금자리론 금리가 올랐었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런 거 사고 파는 거 없나? 네? 대출 사고 파는 거. 피부 쳐서. 사주별 DSR 시대이기 우리 때문에. 국채가 저거 주체 사고 파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대출 쓴 게 안 됩니다. 해줘. 고객님. 해주지. 예, 크라디아님, 예, 기존 아파트 비규제 지역 한 채와 이문 아이파크 분양권이 있는데, 이하자. 와, 좋다. 예, 곧 분양 입주하죠. 이하자 예. 진짜 좋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미분양은 이제 없나? 그러니까 이하자 할 때도 고분양가다. 아니, 미분양 꽤 오랫동안 있었잖아. 그걸 기억하세요, 그쪽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정부는 그래도 지난 정부하고는 좀 다른 면모들을 보일 거라고 기대가 있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용주의 뭐 이런 것들 내세우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좀 실질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 어저께 그 장관 인선한 거 보니까 다 의외였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 안 하고 좀 새로운 분들 썼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 뭐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분들이 진짜 국민들을 보고할 것인지 자기들 생각 갖고 할 것인지 요것만 좀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제발. 예.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이제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신도시 하는 것들은 어렵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대출을 어떻게 제일 합리적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일반 그냥 대출 규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재개발.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보물권 설정 범위 자체가 입주권부터는 안 돼요. 사업 시행 인가까지만 담보물 설정 범위가 되고 그다음에 썩빌 같은 경우나 이렇게 감정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설정이 좀 불가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피가 20억이야. 이거 피는 안 나오죠. 네. 그럼 20억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한 달부터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위급지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남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또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 네네. 네. 이번에 그 용산 전면 1구역, 경부창 1구역에 현산이 됐고 현산이 내세웠던 게 최저 이주비가 20억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20억을 줘요. 네. 뭐 해야 돼? 그 20억 대출에 추가 매수 금지 약정 금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만약에 추가 매수 약정 금지 안 써 있으면 집을 사야죠. 근데 그게 없는 경우도 있어? 있죠. 있어? 네. 네.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붙을 것 같은데요. 규제 지역은 있고 네. 비규제 지역은 없는 경우가 없는 있고. 경우가 많죠. 네. 근데 비규제 지역은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만큼. 그렇죠. 근데 비규제 내에서도 상위급지는 뭐 10억 이상씩 나오는 그러니까 감정가 자체가 높아서 10억 이상씩 나오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한남 4구역이 감정평가 금액 대비 150%를 내준다고 이주비를. 뭐 한남 2구역도 그렇고 한남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 조건들이 다 좋았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 약정 금지가 없다면 대체주택 마련하시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주하는 시점으로부터 또 입주 때까지 생각보다 또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요즘에는 워낙에 또 오래 지어야
있어요. 옛날에는 뭐 36개월 이랬는데 요즘에는 40개월 이상씩 짓고 네.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재건축보다는 가다서다를 좀 많이 하는 이주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정도 이주 시작하고 그렇죠. 5년 이상 제일 걸리죠. 빨라도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제 다른 어떤 대체주택 마련해서 이제 거주하시다가 입주하시면 이 대체주택이 이 종전주택에 분담금을 갚아주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공 거죠. 먹고 알 먹고. 공 먹고 알, 님도 보고 봉도 정교할 때 그것도 좀 몇 개 네네. 추천해 주세요. 이 아파트 때문에 저는 정교할 때 뭘 사야 되는지 당연히 알려드리지만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자산을 가장 빨리 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드려요. 그게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요즘 주식 시장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두 분 네. 주식 투자하세요? 저는 부동산만 합니다. 저희 남편이 코인을 좀 하고요. 아, 코인을 해요? 네, 오. 코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주식 예전에 하다가 폭삭 말아먹고 폭삭 정말 폭삭 말아먹고 저는 이제 부동산 외길로 가고 있습니다. 외길 헐헐 박성현 선생님. 네. 부동산 외길. 부동산 외길만. 코인은 어떻대요? 코인도 좀 코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코인도 뭐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저희 신랑 맨날 이러고 있는데. 풀생님은 주식 안 해요? 저도 그냥 부동산만 보고 저희 신랑이 가끔 보는 것 같은데 저희 신랑은 미국 주식하고 미국 인덱스 주식으로. 위주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아무튼 주식시장이 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주식시장이 잘 되면 올해 거의 2배씩은 다 날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딱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네. 좀 3천 넘었고 4천까지 갈 거라고는 대부분 다 예상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5천 얘기했었고 그럼 분명히 그거 네. 현금화해서 네. 갈 데가 결국 부동산일 것 같아서 부동산. 결국은 부동산일 것 결국 같아서 부동산이죠. 네. 예, 그래서 조금 또 자산을 좀 갖춰놓는 것들도 필요할 것 네. 같아요. 팔 것들이 갖고 있어야 팔 거 아니야. 네, 그럼요. 그렇죠. 예, 네. 그때가 사면 더 비싸게 살 테니까. 아. 애들이 이제 증여도 하기도 하고 직접 청약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뭐 미성년자 포함이에요. 미성년자는 20대 초반에 애들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소득 증빙이 아니라 DTI나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거잖아. 근데 걔네들 중에서도 돈을 버는 애들이 있거든요. 미성년자가 돈을 벌 수 쇼핑몰 있는 같은 거 거죠. 하니까 네, 사업자 내고 하는 애들이 네,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온라인 쇼핑몰 제 주변에도 아들, 딸 친구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걔네들은 자기 소득 증빙이 되니까 대출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미성년자 미만을 제한하는 곳이 있고 19세 이상은 보통은 사업소득 증빙되면 다 받고 있어요. 대학생들은 다 되는 것들이고. 네네. 만 19세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하는 찾아야 돼요. 찾아야 근데 돼요. 거의 지금 미성년자에게 대출 나가는 거는 거의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불안하다 이거 네, 그런 것들구나. 네. 그럼 일단은 대학생 때부터는 알바도 많이 하고. 네, 만 19세 이상은 그러니까. 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 증빙이나 대체소득 이런 거 다 인정 가능합니다. 하니까. 네, 네. 네. 왜냐면 돈 버는 대학생들이 많아. 요즘은 또 AI 이거 하니까 맞아요. 돈을 우리보다 더 많이 벌어. 맞아, 똑똑한 대학생들. 네,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소득 신고를 하고 하느냐 그냥 네. 현금으로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대출은 무조건 서류 중심이기 때문에 네. 서류에 증빙이 되는 그 소득을 만드셔야 대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받기만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또 안 한다. 네. 그래서 기타 소득이라도 이제 신고를 신고를 해야 하셔야 된다. 예, 소득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